자,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람이 안 부네요. 바람이요? 네. 어떤 바람이요? 바람이 불면은 먼저 들어눕는다고. 시류 파악이 그만큼 빠르다. 바람보다 먼저 붙는다. 제가 그렇게 좋은 표현했는데. 의미로 한 거예요. 좋은 의미죠. 아, 나는 내가 말이죠. 이렇게 세게 싸우는데 어떻게 공장장이 저러니? 아, 좋습니다. 시류보다 빨리 눕는다. 네. 네. 근데 그 의원님 이번에 칭찬 저하고 유시민 작가가 엄청 크게 칭찬하면서 얘기한 내용인데. 공장장은 본래 저를 칭찬 많이 하는데 네. 또 유시민 작가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디스바이더를 보면서 감동적이어서 제가 지금 애도 기간만 아니면은 다스베이다입니다. 다스베이더 예. 거기를 아, 누가 말을 해주셨군요. 예. 예, 이거 보라고. 아니 저도 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공부를 해야죠. 재밌으니까요. 다스베이더. 그런데 유시민 작가한테 애도 기간 끝나면은 밥 한 번 사야겠어요. 밥 한 번 사. 그런 작가가 그 작가들은 좀 이상하거든요. 이 계산을 하지 않는 분들인데 저하고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다 올해 마지막 편에서 박지원 의원님이 한독수에 대해서 했던 말 그리고 그 거국내각 제안 한 칼에 거절했던 것 그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 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시고 지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예. 근데 그때 제가 원래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고 시류 파악이 바람이 아직 불지 않는데 그 방향으로 누워 있다가 이미 시류 파악이 너무나 빠르다. 너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네. 절개가 없어가지고 저기서 바람이 온다. 바람이 도착해야 눕는데 의원님 바람이 온다. 미리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대단하다고 그 연세에 진짜 대단하다고 제가 한참 얘기했어요. 유시민 작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 예.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지금 현재 일부에서 노리는 개헌론을 진짜 박살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오늘 또 개헌도 이제 사냥 중임제 뭐 혹은 뭐 내각 책임제 이런 얘기하면서 개헌 얘기하잖아요. 내각 책임제 소리는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12.3 네. 비상계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개헌론, 예. 임기 1년 단축, 네. 그리고 거국내각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12.3 이후에 대한민국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다행히 법원에서 윤석열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6일까지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윤석열을 체포를 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되는 거예요. 그것도 1단계예요, 지금. 그거 그렇죠. 하고 탄핵하고 대선 치르고 3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지금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함으로써 물론 양쪽에서 다 비난받지만은 절반의 성공을 한 거예요. 절반까지 그리고 갔다. 한 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서 국회의장께서도 고난쟁의 심판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마 후보 본인이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 예. 국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어제도 그제도 예. 구인 체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똑같이 통과했는데 왜 한 사람 그렇죠. 안 돼요? 이런 이제 최상목 대행이 숫자론으로 예. 처음부터 1대1로 하자 하는 얘기를 저희 측하고 얘기를 할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 있어요. 아, 이 양반이 1대1로 하자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도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제 권한쟁의를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가지고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결국 2, 3주 내로 9명 체제가 된다. 1월 내에. 예, 그렇게 되면은 또 8명 체제를 가지고도 이제
되니까 예. 박근혜도 이제 심리를 할 수 있죠. 예, 8대 0으로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개헌론이에요. 그런데 이 개헌은 물론 저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12.3 전에 그런 얘기 많이 1년 했었죠. 임기 단축 개헌하자. 예. 거국 내각 하자 했는데 그것은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 12월 3일 전에 저한테 거국 내각 총리를 하라겠으면 덜컥 받았지.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음모예요. 받는 게 아니고 의원님이 가서 달라고 그랬겠죠. 아니 어떻게 놔주라. 됐든 그래가지고 내가 윤석열을 몰아내는 예. 역할을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할 건데 지금 현재의 당면한 음모는 개헌론이다. 이것은 전체 블랙홀로 빠져요. 개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블랙홀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중앙일보가 개헌을 하자 하는 게 60%가 넘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개헌하자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모든 일은 시와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란. 딱 두 가지. 체포, 헌재, 탄핵. 인용. 예. 이때까지는 방금 대통령 선거 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선거 얘기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확실하게 윤석열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 제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개짜도 거국내가 거짜도 대통령 선거 대짜도 꺼내지 않아야 된다. 이걸 꺼내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임기 연장을 도모해서 하는 음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시국이 복잡할 때는 그 아주 경험에서 나오는 아주 예리한 판단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우리 공장장이 해석한 대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나는 탁 잡은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개헌이 음모다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오늘 또 내일 또 제가 항공사고 현장에도 안 가고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헌법재판소 임명 관계에 일을 했고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 개헌론자들을 만나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그리고 2일 날 내려가서 참배하고 현장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최상목 대행은 왜 두 사람을 하고 한 사람을 안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굉장히 이 이상한 선택인데. 접촉 과정을 정치는 다 까발릴 수는 없어요.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도 1대1로 하자. 여당 하나, 야당 하나. 그게 말이 되느냐 3명 했는데 그렇죠. 이것은 우리 국회의 결정을 추천을 부인하는 거다. 예. 까지 얘기했는데 끝내 저는 어제까지도 그걸 설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YSDJ 이 두 분을 잘 평가를 하잖아요. YS는 한목에 확 들어 누워버리니까 비난을 받더라도 하루 이틀 간다. 그런데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논리적이고 설득하려고 하루하루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 얻어맞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신속을 의미하니까 YS 정치를 최대행이 해라. 한꺼번에 맞는 말인데. 예. 한꺼번에 넣어버리라 했는데 딱 하나를 남겨놓고 하지만은 저는 권한쟁의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고수가 한 숫자 노름을 했다. 그런데 이제 최상목 대행이 제가 궁금한 것은 자기가 최대한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중간에서 줄타기 하면서 오래 살아남으려고 한 개인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이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9명 아니고 8명이면 3명만 그 거부하면 반대하면은 탄핵이 기각될 텐데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텐데 지금 이미 6명 중에 2명 정도는 윤석열이 꽂아놓은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정영식 재판관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이번에 임명되는 그 사람까지 합쳐서 5대 3으로 기각시키려고 하는 기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같은 가설이 있거든요. 그 대목도 한번 짚어보는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사청문위원장을 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이제 임명됐으니까 헌법재판관도 분명히 이건 내란이다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영식 예. 이 주심 재판관을 말씀하는데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한 가까운 분과 토론을 하니까 이것은 명명백백한 내란이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보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각 이건 못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관의 정체성 이 사람은 진보다 이 사람은 보수다 많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했지만은 8대 0이에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박근혜보다도 윤석열은 딱 나오잖아요. 국회에 동영상 하나만 봐도 이건 내란이다. 저는 어쨌든 의심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저도요.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만약에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촛불이 노무현 때도 반대 촛불이 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함께 가요. 기각을 했고 예. 박근혜 때는 얼마나 찬성 촛불이 탔기 때문에 파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석열 문제도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타고 있지만은 윤석열 퇴진 비상연대 이부영 문국주 이런 시민사회 원로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연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각되는 쪽에다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인용되는 예, 인용되죠. 예, 참 탄핵 인용. 예, 인용되는데 그 개헌만 저도- 막으면 돼요. 네, 개헌. 예, 이게 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개헌은 이제 이 4년 권성동도 지금 개헌,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개헌하고 일부 언론에서 계속 네. 백업을 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가자 이러면서 이참에. 근데 이제 개헌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여야가 만나가지고 한도 끝 없이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블랙홀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바람보다 먼저 하는 박지원. 박근혜 때도 탄핵 직전에 개헌 얘기를 꺼냈어요. 당연하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목적으로 윤석열 임기 연장을 위한 음모예요. 음모. 그 개헌은 받으면 안 되고 절대 안 되죠. 또 다른 용어는 똑같은데 윤석열 임기를 지금 끝내자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탄핵 인용되기까지도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이 당장 임기를 지금 끝내자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적으로 그 개헌은 별개로 하고 그거 말고 중임제니 헌법 전반을 건드리는 그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예, 저는 원포인트 개헌 자체도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 논의로 들어갈 수 있기 아무튼 때문에 개헌 개짜도 꺼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거국내가 극자도 꺼내지 말고 대통령 선거 대짜도 꺼내지 말자. 거국내가 그 거론했던 분들이 의원님이 예전부터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 현역 정치는 없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죠, 제가. 아니 제 말은 현역 정치인은 없어요. 의원님한테 예, 없어요. 예. 총리 거국내가 총리 제안했을 때 거기 앉은 사람들 중에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없어요. 그리고 있구나. 어떻게 됐든 그러한 얘기를 아.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제가 한덕수의 고향 숨기기, 부인 무속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도 인간적 고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국가 정의를 위해서 텄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물밑에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진짜 위기가 온다 하면 내가 공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여튼 가장 위험한 것은 개헌론은 일단 이 거국내각론이 개헌론하고도 이어지는 동일한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동일한 그렇죠. 사람들이죠. 근데 현역 정치인이 있었다는 건 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제가 자꾸 묻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또 거기에 눈빛에서 있다가 바짝바짝 해가지고 제가 저도 의원님 오래 알았잖아요. 아니 글쎄 이것은 예. 제가 한덕수하고 얘기하다가 실패하니까 얼마나 제가 비난받은지 아세요? 너는 입이 빠르다. 왜 그렇게 저 새끼 무조건 탄핵해야지 왜 그걸 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하고도 하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절반의 성공이다. 이건 8인 체제로 갈 수 있고 한 명은 좀 늦더라도 예 그렇죠. 임명하게 할 수 있다. 권한쟁의로 갈 수 있다 했는데 너는 밤낮 그쪽으로 타협한다고. 정치는 타협인 거예요. 자, 의원님은 요 최상목 경우는 요 경우는 탄핵하지 말고 법으로 우회해서 압박할 수 있으니까 그 수단을 쓰면서 일단 최상목 탄핵은 유보하자 이런 의견이시네요. 탄핵을 유보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칼집에 들어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칼은 거죠. 안 뺐다 이거죠. 계속 들고 언제든지 있어야 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헌재 재판관 그 정영식 재판관을 믿느냐 마느냐도 저는 안 믿는 쪽을 선택하고 계속 지켜보려고 하고 예. 저는 계속 국민 여론을 주입시키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국내가 거론했고 또 개헌 거론했던 사람들 거기에 현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지금은 밝힐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NCND 오늘 또 저녁 또 몇 명 있었어 현역이? 내일 또 만나요. 만나서 이건 아니다. 그 아니죠. 사람들은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이 중요하니까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중진들 끌고 오는데 의원님이 그러기 중요하니까 때문에 호남의 마음을 하는데 얻고. 그래서 내가 못을 박아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니다. 음모다. 예. 거국내각 총리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이제 거국내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네. 개헌 얘기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안 돼. 못 예. 박는 거예요. 이건 없애야 돼요. 그런데 거국 내각 문제는 언론에서도 찬동하는 게 있으니까 확실한 입장을 밝혀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야권 의원들이 뭉쳐 나가야 돼요. 최상목은 칼집에 일단 넣어둔 상태로. 예. 그렇죠. 칼은 안 뺐어요. 특검은 어떻게 합니까? 특검은요. 거부권 계속 행사하던데. 거부권 행사이지만 재개의하면은 우린 표결하자. 표결하자. 제가 어제 우총에서 나가서 일가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역시 경륜 있는 박지원 원장이 잘 정리를 하더라 이런 뭐 칭찬의 소리도 들었지만은 비난 언짢게 내받았어요. 잠을 못 잤어요. 너는 또 타협하냐 이런데 정치는 타협입니다. 그런 비난도 받지만은 특검은 지금 현재 최강욱 전 의원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 예. 항고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잘 되고 있어요. 김건희는 이리 걸리나 저리 걸리나 우리의 명태균 도사. 여기 핸드폰이 황금폰이 3개가 압수돼 있으니까 창원지검에서도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은 괴물이에요. 정치는 생물이지만 정치는 국민과 함께 가는 거고 검찰은 권력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다 잡아들였지만은 절반이 지나가면은 윤석열 정권의 친인척 비리를 잡아서 윤석열 등 뒤에 칼을 비수를 꼽는 게 검찰이에요. 하야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이 체포되고 격리되고 헌법재판소 심의가 계속되면은 검찰도 괴물로 바뀌어서 김건희 죽일 그런 순서가 됐다. 그러니까 그러나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울고검과 창원지검을 보면서
거부권 행사를 했지만은 우리는 재개의 표결도 한번 해보고 네. 안 되면은 또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면은 틀림없이 통과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개헌만 막으세요. 자, 박지원의 해안은 오늘 여기까지 듣고 틀릴 때도 가끔 있긴 한데요. 최근 빛을 바라고 틀린 거 있기 때문에. 없어요.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